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오래된 골목 비좁은 계단을 따라 걷다 보면 나지막한 간판이 걸린 목공 공방이 나온다. 손으로 짓는 시간, 나는 가끔 이 공방 앞을 지난다. 목재를 자르는 기계음, 사포질하는 바스락거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은은한 나무 향. 문득 멈춰 서게 되는 날이 있다. 내 발길을 붙잡는 건 다름 아닌 공기 속에 감도는 나무 냄새다. 나무 향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진정시킨다. 그 향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고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다. 나는 목공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하지만 이 향기만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이 떠오른다. 넓은 책상, 반듯한 모서리, 그리고 손으로 문지르면 나던 그 향. 이 공방 앞에 서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그 시절로 돌아간다. 공방 안은 언제나 어수선하다. 톱밥이 가득한 바닥, 반쯤 만들어진 의자와 선반, 그리고 무심히 걸린 연필과 자. 그러나 이 어수선함 속엔 분명한 질서가 있다. 그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나는 공방 안의 장인들을 보며 종종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언제나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깎이고 다듬어지는 중. 나무는 처음부터 의자가 아니었다. 나무는 그저 나무였고, 수없이 잘리고 깎이고 갈리고 맞춰지며 의자가 되어간다.
사포로 표면을 문지를 때 가루처럼 일어나는 결의 흔적은 마치 사람의 상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상처가 결국 더 부드럽고 단단한 표면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나무 앞에서 겸손해진다. 조금은 덜 다듬어진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공방 앞을 지나며 나는 자주 숨을 깊게 들이쉰다. 그 향기를, 그 과정의 냄새를 마음껏 들이킨다. 나도 언젠가 무언가로 깎여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 향이 알려주는 것 같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늘 결과를 말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손길들이다. 오늘도 공방의 창 너머로 작은 탁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톱질 소리와 함께 나무 위로 사람이 깃든다. 나는 공방을 지나며 다짐한다. 오늘도 천천히 단단하게 나를 깎아나가야겠다고.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예고 없이 내린 장대비에 사람들은 지붕 아래로 건물 처마로 허둥지둥 몸을 피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 덕분에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버스 정류장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얇은 셔츠는 이미 젖어 있었고 손에는 가방 하나를 꼭 움켜쥔 채였다. 눈을 마주친 건 찰나였지만 나는 말없이 다가가 우산을 건넸다. 그 사람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짧게, 아주 짧게 고개를 숙이고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내가 말할 틈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다시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다. 비는 금세 바지 밑단을 적셨고 셔츠가 등에 들러붙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우산 하나를 건넨 것뿐인데 그 순간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다.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뒤 나는 거실 창 앞에 앉아 우산이 없는 누군가의 어깨를 생각했다. 그 사람이 무사히 도착했을까?
우산을 잘 접어 어딘가에 세워두었을까? 아니면 버스 안에 놓고 내렸을까? 문득 우산은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우산은 이제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어울릴 것 같았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은 그렇게 아무 설명 없이 지나가는 짧고도 묵묵한 순간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넨다는 건 그저 물건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바꾸었을지 나는 상상해 본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빗 속을 걷는다. 어떤 날은 혼자이고 어떤 날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내 우산 아래 누군가를 드려야 할 때도 있다. 그때 우리는 조금 젖는다. 어깨 한쪽이 축축해지고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젖음이 누군가를 지켜낸 흔적이라면 그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다정한 행동은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닐 때 더 오래 기억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우산을 항상 하나 더 챙긴다. 혹시라도 또 누군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을까 봐.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괜찮다고.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우산은 잠깐 나누는 것이지만 마음은 오래 머문다. 그날 그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에 그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우산을 건넸고 그 작은 용기가 나를 가볍게 했다. 세상은 말 한마디보다 행동 하나로 더 많이 바뀐다. 그리고 우산은 그 행동의 좋은 시작이 된다.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어깨를 조금 덜 적게 만드는 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다정함이다. 낮 시간의 소극장은 조용하다. 관객도 배우도 스태프도 없는 무대. 붉은 벨벳 커튼은 반쯤 걷혀 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도 꺼져 있다. 하지만 나는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극장을 좋아한다. 누군가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이별이 속삭여지고
희망이 노래처럼 흘러가는 곳.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극장에 앉아 있을 때 그 잔향이 천천히 되살아난다. 관객석 한가운데 늘 앉던 자리에 앉는다. 차가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 웃음과 눈물이 담겨있던 곳.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오갔던 대사들을 떠올린다. 사랑해, 하지만 떠날 거야. 괜찮아. 내가 울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의 바람을 기억해? 그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무대는 비어 있어도 나는 그 위에 수많은 장면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극장을 이야기의 공간이라 말하지만 나는 극장을 감정의 저장소라고 생각한다. 희로애락이, 숨결과 눈빛이, 좌절과 용서가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공간. 특히 빈 극장에서는 그 감정들이 더 또렷해진다. 관객이 가득 찬 공간에서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만 텅 빈 자리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과거의 공연, 그 무대에 올라선 사람들의 땀과 목소리, 조명이 닿던 지점, 박수 소리의 여운까지. 나는 이 공간에서 나 자신을 정리한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는 비워지지만 그 감동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극장의 의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그 등받이는 기억을 품고 있다. 연인끼리 손을 잡고 앉았던 자리, 혼자 와서 눈물을 훔쳤던 자리, 아이와 함께 웃음을 나눴던 자리. 그 하나하나가 극장의 공기를 만들고 그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감정이 오래 남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텅 빈 극장을 좋아한다. 떠난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속에서 내 감정을 정리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채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흐르게 둔다. 가끔은 그 무대 위에 나 자신을 올려보기도 한다.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무대 가운데 서 있는 상상을 해본다. 빛이 나에게만 쏟아지고 관객은 아무도 없고 다만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때 나는 묻는다. 지금의 나는 어떤 장면에 서 있을까? 이 이야기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또 묻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극장은 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 소극장 특유의 고요함,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읽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잠시 의자를 쓰다듬고 발소리를 죽이며 퇴장한다. 무대는 여전히 비어 있다. 하지만 마음은 묵직하게 채워진다. 무대는 언제나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다.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말보다 먼저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그 손짓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 아쉬움, 고마움, 사랑,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미안함까지. 나는 그런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어릴 적 시골 외할머니 댁을 떠날 때 버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던 기억이 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서 계셨다. 버스가 돌아설 때까지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손짓이 얼마나 깊은 마음이었는지. 그제야 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작별을 말이 아닌 손으로 하고 있다는 걸. 단순한 흔들림 같지만 그건 하나의 언어다. 목소리가 닿지 않아도 그 손짓 하나면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정류장에서의 이별은 유난히 짧고 조용하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한 발 물러선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손 인사다. 그 손을 흔드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말들이 다 흐트러진다.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 미안해. 더 못 웃어줘서. 그 많은 말들이 그저 손끝의 흔들림 하나에 담긴다. 그래서 나는 정류장이라는 공간을 좋아한다. 그곳에는 말없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가장 진심으로 닿는 순간이 있다. 어떤 날은 내가 손을 흔든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손을 바라본다. 그 두 장면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결은 다르다. 손을 흔든다는 건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 사람이 떠나도 나는 이 자리에 남아 그 마지막 인사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 인사는 버스가 떠난 후에도 한참을 따라온다. 길게 이어진 도로 위에
누군가의 손짓이 겹쳐져 있다. 나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는다. 누군가와의 마지막 기억이 손인사라면 그건 꽤 따뜻한 작별일지도 모른다. 그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날은 혼자 정류장에 앉아 있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한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줄 수 있다. 좋은 기억으로, 기꺼운 작별로, 조용한 손짓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면 어쩐지 그 손 인사 하나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한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손으로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을 흔드는 건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오래 남기기 위한 방식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작별은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익숙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작별이 너무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흔드는 것이다. 잘 가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오늘도 정류장 앞을 지난다. 누군가의 손짓이 떠오른다. 그리고 문득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싶어진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간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익숙한 방향으로, 익숙한 속도로. 그 가운데 나는 환승 계단 앞에 멈춰 선다. 한 계단, 두 계단, 익숙한 움직임 속에서 문득 낯선 감정이 스며든다. 지하철 환승 계단은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다리 같은 곳이다. 나는 그 계단이 어딘가 인생의 한 단면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누군가는 숨을 몰아쉬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하게 걷는다. 모두 목적지가 있다. 1호선에서 4호선으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혼자 느리게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때론 멈춰서기도 한다. 그 순간 불안해진다.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모두가 가는 방향이 맞는 길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면 계단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처럼 느껴진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누구도 내게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늘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쫓긴다. 지하철 환승 계단의 공기는 조금 축축하고 머리 위에서 바람이 흐르며 발자국 소리가 울린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꾸 내 안의 감정이 움직이는 걸 느낀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 내가 선택한 길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까? 그 계단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선다. 사람들은 말한다. 환승은 일시적인 거야. 곧 도착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환승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자신의 일과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계단처럼 중간에 머무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지하철 계단의 난간을 따라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빠르게 지나가고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거침없이 계단을 오른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 속도는 남들과 다르다. 때론 느리지만 그 안에 내 호흡이 담겨 있다. 멈춘다는 건 뒤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방향을 재확인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멈춘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감각을 확인한다. 바닥의 느낌, 공기의 냄새, 그리고 내 가슴의 박동. 그 모든 게 나에게 말해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머물러도 괜찮다고. 지하철 환승 계단은 끝이 있다. 하지만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한 노선에서 내려 또 다른 노선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또 하루가 이어진다. 나는 오늘도 계단을 오른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어제보다 약간 더 천천히. 그리고 환승 통로를 지나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물을 끓이고 달걀을 넣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유리 뚜껑 너머로 냄비 속을 바라본다. 물이 출렁이고 공기가 부풀며 기포가 올라온다. 그 안에 퐁당 떨어지는 달걀 하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지켜본다. 이 시간은 묘하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기다리는 시간에 가깝다. 달걀이 익기까지 약 10분. 20분은 무척 조용하고 느리며 나만의 시간이다.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TV도 켜지 않는다. 다시 시계도 보지 않는다. 그저 부글거리는 냄비 옆에서 조용히 선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리만큼 많은 것들을 떠올린다. 오늘 아침 내가 했던 말, 퇴근길에 걸려온 전화에 너무 짧게 대답한 것, 답장을 미뤘던 친구,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가족의 표정,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한 질문들. 달걀을 삶는 이 짧은 시간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삶는다는 건 묘한 행위다. 뜨거운 물에 잠긴 채 천천히 온도가 스며들어 바깥은 단단해지고 속은 익어간다. 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감정도 이렇게 익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들끓고 그 속에 혼란과 불안이 소용돌이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고 마침내 하나의 형태를 갖게 되는, 감정은 날 것일 때 날카롭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익히면 그 안엔 이해와 너그러움이 담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익은 감정이다. 냄비 뚜껑이 이슬로 뿌옇게 변해갈 즈음 나는 슬며시 불을 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달걀을 꺼내 찬물에 담근다. 뜨거웠던 것이 차가움과 만나는 순간, 그 찰나의 변화가 주는 긴장감, 지글지글 익어있던 것이 단숨에 고요해진다. 그 과정을 보는 일은 참 재미있다. 삶고 식히고 깨트리는 단계를 거치면서 달걀은 단단한 껍데기를 품은 채 부드러운 속살을 숨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삶은 달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겉은 단단해 보이고
속은 여전히 말랑하고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쉽게 부서진다. 누군가 말없이 껍질을 깨주기를, 천천히 나를 익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텨낸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나를 천천히 익히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을 끓는 물속처럼 살아간다.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판단하고, 감정의 온도를 조절할 겨를 없이 끓는 기운에 휘말린 채 버텨낸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 멈춰선다. 달걀을 삶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는 사실 나를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다. 누군가를 위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과정이다. 달걀을 반으로 가르면 노른자의 따뜻한 색이 드러난다. 그 촉감, 그 향, 그 무엇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면. 그건 내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사히 익혀냈다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나는 요즘 일부러 하루에 한 번은 달걀을 삶는다. 그건 식사가 아니라 의식이다. 내가 너무 달아오르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는 시간. 감정이 넘치기 전에 그걸 천천히 익히는 시간.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한 번쯤 나를 칭찬한다. 잘 버텼다. 오늘도 무사히 이겨냈다. 다음엔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자. 삶은 달걀 하나. 그 작은 음식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건 살아가는 속도와 마음을 다루는 법이다. 뜨겁게 끓이되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차가운 물에 식히되 안쪽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겨두는 법. 그런 온도의 균형을 나는 이 작은 달걀에서 배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작은 냄비를 꺼내어 물을 올린다. 삶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